구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64쪽 펼쳐놓고 어휘력 짱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어떤 세 가지 이상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단어들 무엇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글자는 면자예요. 면. 사면초가 할 때 나왔었죠. 거기서도 살짝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이 면자가 첫 번째는 얼굴 면자로 쓰입니다. 얼굴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난면, 얼굴면 이렇게 읽어요. 얼굴을 다른 말로 낯이라고도 하죠. 난면, 낯이 붉어졌다 그럴 때 난면으로도 쓰이는데 그때 예시 단어는 안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면 공격한다 그럴 때 이 안자도 얼굴 안자거든요. 얼굴 안자예요. 얼굴안. 안면이란 단어에서는 얼굴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근데 이것이 두 번째는 겉면, 겉으로 드러나는 면, 보여지는 면, 이것을 겉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단어가 나왔는데 지면이라고 단어가 나왔어. 이 지자는 종이 지자입니다. 종이 지자예요. 종이에 보여지는 면, 지면에 글씨를 썼다든가 지면에 그림이 나타났다든가 할 때 지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면에 뉴스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럴 때 지면이라는 건 종이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예시 단어로 표면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표면, 겉으로 드러난 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로 방위면자, 방위는 방향이나 어떤 가리키는 지시하는 쪽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시 단어로 방면 단어가 있어요. 방면이라는 단어에서는 이 면자가 방향, 방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 요 예시 단어들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에 안면이란 단어를 예를 들어주면서 여기에서 면자가 무슨 의미로 쓰였습니까? 그러면 얼굴 면자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 방면할 때 이 면자일 때는 얼굴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방위 면자로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나온 글자는 선자입니다. 이 보통 선자가 착할 선자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선량하다, 또 선악과를 땄다 그럴 때 이 선자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두 번째 뜻으로는 좋을 선자로도 쓰이죠. 본문에서 이 선자 나올 때 다다익선에 나와 있었죠. 거기서 좋을 선자로 쓰였죠. 더욱 좋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뜻으로는 잘하다. 어떤 일을 잘한다는 의미로 이 선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쓰임에 맞게 옆에 예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착할 선자로 쓰이는 예시 단어로 대표적인 것이 선악이에요. 선악. 이 악자는 악하락, 나쁘락. 우리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선과 악으로 나뉘죠. 권선징악 할 때도 이거 선악 배웠을 겁니다. 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럴 때도 선악이라는 말이 이 착할 선자와 악할 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을 선자의 의미로 쓰인 것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선. 이 차선에서 차자는 둘째란 뜻입니다. 둘째. 버금차자인데 둘째를 의미합니다. 다음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큰아들은 장남, 둘째 아들은 차남, 또 둘째 딸을 차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차가 둘째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최선이야. 최선을 다한다 할 때 최선. 가정 최자를 써서 최선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이거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근데 가장 좋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거. 아주 좋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좋은 거를 차선이라고 그래요. 차선.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최선의 다음번. 최선은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 좋은 것을 차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차선책으로 이걸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하다.
어떤 행동을 잘한다는 건데 그 옆에 예시 단어가 선방했다 그래. 이 방자가 막을 방자입니다. 공격을 하면 막아야겠죠. 근데 방어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골키퍼가 날아오는 공을 아주 잘 막아냈을 때 우리가 보통 뭐 했다고 그래요? 선방했다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선자가 잘하다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선방은 잘 막아냈다는 의미야. 그래서 공격을 잘 막아냈을 때 선방했다 표현하는데 이 선자와 방자가 쓰였다고 해서 착하게 막았다 이러면 안 돼요. 선방했다 할 때 선은 착하다가 아니라 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차선책 할 때 차선에서 두 번째로 착한 거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거라는 뜻이라는 거. 만약에 선생님이 다다, 익선, 본문에서 배웠던 단어의 선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착하다도 아니고 잘하다도 아니고 정답이 뭐예요? 좋다의 뜻이 되겠죠. 좋다. 그래서 의미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부지리 할 때 나왔던 이로울 리자입니다. 이로울 리자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야.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 수가 있죠. 선생님이 리자가 앞에 오면 이로 소리 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앞에 올 때는 이로 소리가 나고 뒤에 올 때는 니로 소리가 난다. 자, 그래서 거기 예시 단어를 한번 보는데 여기 해칠 해자랑 같이 짝을 지으면 같이 서로 반대말이에요. 해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고 이자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서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해라는 말은 이익과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이자와 다를 타자.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자가 다를 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걸 이기심이라고 그래요. 이기적이다. 사람이 이기적이다. 이기적. 이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기의 반대말로 이타라는 말을 써요. 나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베푸는 거. 그런 것을 이타심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다음에는 편할 편자와 짝을 이루어서 단어를 만들면 그 아래에 편리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이로운 것, 편하고 이로운 것을 편리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세권자와 이로울 리자를 짝을 지으면 권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권세권자, 권세가 있다라는 건 힘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힘이 있는 걸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이익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이익 이런 것들을 권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권세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권세와 이익을 권리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결초본에 나왔던 글자네요. 결자가 맺을 결자였었죠. 맺을 결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열매과자가 함께 단어를 만들면 결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결과. 어떤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결과라고 하죠. 한자 그대로 하면 열매를 맺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칠 종자. 마칠 종자, 끝났다는 의미로 이 마칠 종자를 쓰죠. 시작할 시자의 반대말로. 그래서 이 종자가 앞에 오고 결자가 뒤에 와서 여기 보면 종결지었다는 단어가 있어요. 끝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끝맺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끝나서 맺었다. 끝맺음을 하는 것을 종결지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을 연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을 연자를 넣어서 연결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쭉 이어서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묶다.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서 묶는 걸 연결이라고 그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들직자, 휘어지지 않고 반듯한 걸 곧었다. 이렇게 곧은 선을 직선이라고 그러죠. 그때 고들직자를 넣어서 직결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바로 묶어준다. 곧바로 연결한다. 곧바로 연결하는 것을 직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곧바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결과, 종결, 연결, 직결 이럴 때 전부 다 매질 결자를 씁니다. 이번에는 다다익선에 나왔던 마늘 따자입니다. 마늘 따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단어 봅시다. 자, 재주가 많은 것을 다재다능하다고 그러죠. 이 재자랑 같이 연결해서 다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재, 재주가 많다. 다재다능해서 능자는 능력이거든요.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을 다재다능하다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행행자가 있네요. 이 다행행자는 행운, 행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근데 행운이 많을 때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써요. 잘못했으면 불행해질 뻔했는데 그래도 운이 좋아서 행운이 많아서 일이 잘 되었을 때 다행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때 다행, 행운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아릴 양자를 넣어서 이게 헤아릴 양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양을 센다. 어떤 숫자를 세거나 양을 재거나 할 때 헤아린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양은 어떤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다량. 이 다량이라는 건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양이 많다. 쌀을 1kg, 2kg, 3kg 이렇게 잴 때 1kg보다는 3kg가 많죠. 3kg보다는 30kg가 많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셀 수 없는 걸 어떤 무게나 도구를 이용해서 양을 재죠. 그때 양자를 헤아릴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량이라는 것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 종자를 써서 다종이라는 건 종류가 많다는 뜻이겠죠. 종류가 많다. 그 다음에 다난,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31일 날 되면 가끔 뉴스나 어떤 쇼 프로그램 같은 데 아나운서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씁니다.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때 난자가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할 때 이거 쓰죠. 그래서 다사다난할 때 난자가 어려울 난자. 자, 이번에는 사면초가 할 때 노래가짜 나왔었죠. 노래가짜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래가짜와 춤출무자하고 연결하면 가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가무를 즐겼다고 하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얘기죠. 노래와 춤. 그 다음에 군사 군자를 넣어서 이 군대를 의미하는 군사 군자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 군자에다가 노래가자를 뒤에 넣어서 군가라는 단어가 나오세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죠. 군인의 노래가 되겠죠. 군인들의 노래.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고 그러죠. 군가. 그 다음에 노래곡자가 들어가서 이 곡자도 원래는 구불곡자예요. 아까 고들직자 배웠었는데 고들직자의 반대로 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직선과 곡선 그럴 때 곡자 이거 쓰는데 여기서는 노래를 의미하는 노래곡자로 쓰였어요. 우리가 노래를 만들 때 작곡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곡자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노래곡자. 그래서 옆에 밑에 보면 단어가 나와 있죠. 가곡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가곡은 서양 음악에서 아름다운 시에다가 곡조를 입힌 성악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에 음악을 붙인
성악곡. 성악곡을 가곡이라고 해요. 음악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때 가곡, 노래 가짜에 노래곡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축가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할 때 축가 부르거나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를 부르는데 요 빌축자, 누군가의 행운을 빌어주거나 좋은 복을 빌어줄 때 이 빌축자를 씁니다. 축하한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근데 밑에 빌축자와 노래 가짜를 합쳐서 축가. 여기 글자가 추가로 잘못 나와서 추가가 아니고 축으로 쓰여야겠죠. 축가. 오타가 났네요. 축가. 축가는 무슨 뜻이에요? 축하해주는 노래. 축하해주는 노래를 축가라고 그러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들 적어도 한자를 보고 음을 읽을 수 있도록 잘 익혀두세요. 가무, 분가, 가곡, 축가 이렇게 적어도 단어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가무에서 노래 가짜를 괄호로 만들고 분가에서 노래 가짜, 가곡에서 노래 가짜, 축가에서 노래 가짜 이렇게 노래 가짜 부분만 비워놓고 이 한자들 춤출무, 군사군, 노래곡, 빌축자만 써놓은 상태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노래 가짜가 들어가면 다 말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것도 응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 교과서 64쪽 확인하기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 본문에서 배웠던 결초보은, 이 단어가 결초보은이거든요. 이 결초보은이란 단어가 해석 순서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특이했었죠.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이기 때문에 뒷글자부터 해석이 됐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해석 순서를 알아보면서 가장 마지막에 풀이하는 한자가 무엇인지를 찾아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 한자 풀이해 보겠습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해석되는 글자가 뭘까요? 당연히 4번인 이옥 갚을 부자가 마지막에 풀이가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요거는 해석만 할 줄 알면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다다익선이죠. 요걸 읽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단은 단어가 나오면 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무슨 뜻이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였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 가치관이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은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친구는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 또 비타민이 많은 채소는 다다익선이다. 고기만 먹지 말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을 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다익선이 들어가는 단어 이걸 가지고 문장을 짧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교과서 65쪽에 65쪽 네 글자가 아닌 한자 성어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우리가 한자 성어 그러면 보통 사자성어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4글자로 이루어진 성어가 사자성어인데 여기서는 4글자가 아닌 3글자도 있을 수 있고 2글자도 될 수 있거든요. 한자 성어는 그 단어들 중에서 3개만 더 예외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잠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미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백미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하면 백자가 흰 백자, 미자가 눈썹 미자예요. 눈썹, 우리 얼굴에 눈썹 있죠?
자, 이 눈썹이 있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합니다. 미간. 미간이 넓다, 미간이 좁다 이런 말 쓰죠. 그때 눈썹 밑자를 이거 씁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흰 눈썹이야. 흰 눈썹. 하얀 눈썹. 뭐 흰 눈썹 그러면 보통 할아버지께서 나이 드시갖고 머리 센 것처럼 눈썹이 하얗게 됐을 때 흰 눈썹을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할아버지여서 흰 눈썹인 게 아니라 분명히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거나 젊은데 눈썹만 하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고사가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에 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량. 이 마량이라는 사람에게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오형제가 있었대요. 여기 그림에 보면 5명 있죠? 오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량만 눈썹이 하였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하였던 거야. 마량의 눈썹이. 근데 마량이 제일 인간성도 좋고 재주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 형제 중에 마량이 최고야. 근데 마량의 눈썹이 하얗다 보니까 그 집에 하얀 눈썹 가진 애가 최고지. 그러면서 마량을 백미라고 표현을 했고 하얀 눈썹을 지녔기 때문에 백미라고 표현했고 그 백미를 가진 마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뜻에서 속뜻이 뭐라고 쓰이느냐. 속뜻. 여럿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뜻합니다. 여러 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 또는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물건 이런 걸 표현할 때 쓰죠. 우리가 보면 가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영화 같은 걸 보다가도 이 장면이 영화의 백미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장면도 맞지만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장면이 있으면 이 영화의 백미는 바로 이 장면이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는 여름 과일 중에서는 그래도 수박이 최고지 할 때 수박이 백미야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 백미라는 말은 최고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최고. 그래서 위에 흰 눈썹이 최고 이렇게 써있죠. 백미라는 말 최고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얘는 노익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노는 늙을 노자입니다. 늙을 노. 그리고 익은 더할 익자 배웠었죠? 더할 익. 장은 씩씩할 장. 씩씩할 장. 씩씩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늙었지만 더할 익자가 더욱이었죠. 더욱 씩씩하다.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씩씩하다. 우리가 가끔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 못지않게 힘쓰실 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뜻이 나와 있어요. 늙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진다 라는 의미도 있고 속뜻에 나이가 들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진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이런 예시가 여러 개 있죠. 뭐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보기에는 그냥 마르셔갖고 깡마르셔갖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데 20kg짜리 쌀을 번쩍번쩍 들고 가실 때 저 노인 양반이 연세도 많으신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팔씨름 같은 걸 잘하신다거나 또 마라톤 대회 같은 데 나가셔서 젊은이 못지않게 힘을 과시하는 분들 그럴 때 노익장을 과시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늙었지만 더 씩씩하게 젊은이처럼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쓰이죠. 세 번째로 나온 50보 100보입니다. 이 단어 그대로 읽으면 50보 100보. 이 보자가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럴 때 일보 앞으로 가, 일보 전진 이런 말 할 때 보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50보는 50걸음, 100보는 100걸음이에요. 50걸음을 가나 100걸음을 가나 똑같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속담이 나와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은 어떨 때 씁니까? 요 아래에 나와 있죠?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차이가 별로 없고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나 똑같아. 우리가 에휴 도찐 게 찐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옆에 그림에 보면 그 싸움터에서 50보를 도망간 병사와 100보를 도망간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몰래 도망가고 싶어.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군사가 50보를 도망을 가다가 자기만 너무 비겁하게 도망가는 건가 싶어서 앞에를 봤더니 자기보다 더 많이 도망간 100보를 도망간 병사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병사한테 놀렸습니다. 저런 겁쟁이 같으니라고. 응? 싸우는 게 무서워갖고 막 걸음마다 살려 도망가고 있네. 그러면서 막 골렸대요. 그랬더니 이 군사가 뒤돌아보고 뭐라고 비웃었냐면 야 너도 도망 오는 주제에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똑같지 뭘 그래. 야 무서우면 빨리 같이 뛰어오기나 해 하면서 비웃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50보나 100보나 도망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는 의미로 발자국 수는 차이가 있지만 도망간 사실이 비슷하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또는 도찐 개찐 이런 말하고 같이 쓰이는 겁니다. 50보 100보라는 말 흔히 알겠죠? 근데 가끔 아침에 지각해갖고 자보면 5분 늦게 온 사람이 10분 늦게 온 사람한테 막 놀립니다. 저런 아이고 게으름뱅이 응? 지각했대요. 막 그러면서 오늘 뭐 벌청소 해야겠네 이러면서 놀립니다. 근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시면서 야 5분 늦은 거나 10분 늦은 거나 똑같이 지각한 거니까 니네 둘 다 청소해 이렇게 시켜버렸죠. 그래서 50보 100보라는 말 비슷하다는 의미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